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서울 아파트만 청약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루저가 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하고 지방 아파트하고 대기업하고 동네 문방구하고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에서 전기전자 이걸로 큽니다. 그리고 확장 바이오 합니다. 로봇도 다룹니다. 배터리도 다룹니다. 그러다가 은행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요까지도 긴가민가한데 6번은 아니죠. 6번 문방구. 대기업이 문방구에 진출을 하면은 동네 문방구들 둘리, 또치, 희동이 등등 동네 문방구는 다 문 닫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실거주 의무 없다면, 규제가 없다면 서울 아파트만 청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인구를 봅니다. 인구,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보면은 2020년부터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 보면은 5,155만 명 전체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를 한번 보면은 서울 인구는 지금 10년 이상 내리막입니다.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942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18.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 사실은 서울 집값이 내려야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내리거나 그대로 이어야 하는데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전국구 투자 상품이죠. 아파트는 투자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투자 상품. 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은 월세가 안 나오지만 아파트는 월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금 이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는 순도 99.99%짜리 거의 순수한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구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가주택은 땅값이 쌉니다. 저가 아파트는 땅값이 싸고 고가 아파트는 땅값이 비쌉니다.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땅값이 비싸죠. 고가 아파트는. 그래서 건물은 어차피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땅값은 올라가죠. 땅값이 비싼 곳은 땅값이 올라가는 그 금액 자체가 크니까 건물의 감가상각을 커버하죠. 그래서 당연히 투자라고 하면은 좋은 지역 고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지역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답입니다. 당연합니다. 물론 가치와 가격이 비슷한 경우에 그렇다고 지금 서울 아파트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높죠. 그래서 가치 대비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가치만 보면 서울 아파트가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투자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요걸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지금 보면은 수조의 물높이는 전세 또는 매매 가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멸지역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소멸지역 생기겠죠. 소멸지역 생기면 그림처럼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소멸지역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인근 위치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서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소멸지역 몇 개 생겨난다고 해서 서울은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러나 소멸지역이 점점 늘어나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쌓이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서울도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구절벽이 오면은 서울도 영향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서울은 좀 특별하죠. 서울은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가격 구조, 땅의 금액이 커서 그 가격 구조도 서울이 유리하고, 그리고 서울은 점성이 커서 주변에 소멸 지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소멸 지역이 생기고 있는데 서울 가격만 올라간다, 나 홀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전국구 투자 상품이고 감가상각에 대한 충격이 작죠. 인구 소멸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판교가 좋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서울 변두리가 오히려 답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뉴스, 부동산 대못 뽑다 말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표류,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매 제한은 완화가 됐죠. 전매 제한, 분양받아서 피받고 물건 넘기기, 분양권 팔기, 그게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지금 좀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실패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답보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것은 공공분양, 그리고 일부 서울에도 일부 완전 중심 지역에 있는 민간 아파트, 요 정도가 대상이죠. 그런 것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 분상제 아파트 청약을 넣은 사람들은 조금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겠죠.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 끼고 사기가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분양권을 중간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 피장사 하려고 했던 사람은 난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서울 지역 아파트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림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파트의 투기 수요가 몰려버리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에 관심이 집중되어 버리면 모든 규제를 다 없애버리고 진정한 투자의 진검승부가 열리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파트는 땅이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된다, 요 내용을 알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시장이 왜곡되면서 진짜로 요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하기 나름이죠. 다 풀어버리면 요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규제 다 풀어버리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서울 규제 없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림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문방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의미죠. 여기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실거주 의무 그거를 정할 건데, 국회의원 중에서 그 지역구 선출된 국회의원들 처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등 투자 인기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하면 됩니다. 당연히 자기 동네 좋아지는 방향이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방 비인기 지역에 있는 지방 비인기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분들은 실거주 의무 강화를 오히려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가계부채 세계 1위죠, 1위. 그런데 추가 유동성 공급이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의 유동성으로 왔다 갔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만약에 실거주 의무 폐지해버리면 서울로 가뜩이나 추가되지 않는 그 유동성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지방은 완전 죽는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대부분의 국민들이 루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울 20%밖에 안 되죠. 인기 지역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가 비인기 지역인데 80%는 완전히 맛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그런데 요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회의원, 지역구, 서울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3명 중 1명은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울 지역구 202명인데 그 중에 68명이 대상입니다. 202에서 68을 빼고 나면은 과반이 깨지죠. 과반이 깨집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 요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방향, 마무리로 장기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투자금은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루저가 되고 서울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죠. 그래서 오히려 규제가 없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가 있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짝 조정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실거주 의무 이런 것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처방,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서울하고 지방하고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인기 지역 서울은 1%, 비인기 지역 지방은 0.5%, 소멸 지역은 보유세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운동장이 어느 정도 평평해질 겁니다. 또는 서울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해도 되겠죠. 서울에 주택이 있는데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준다. 그러면 페널티로 보유세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보유세 강화를 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만약 정부에서 영구적으로 모든 규제를 없애버린다. 서울 지방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떤 지역 이런 거 다 없애버린다. 영구적으로.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가 의외로 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요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